으쌰. 쭉쭉쭉쭉쭉. 스톱! 스톱! 뒤로 좀만. 스톱! 됐어. 사이드 기어! 하루가 짧구나. 에스컬레이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시승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트레일러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좀 담아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쭉 찾아보니까 트레일러를 사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고 어떤 피드백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아예 없으니까,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트레일러를 사용을 해서 뭔가 차를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에스컬레이드로 견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차종들의 느낌이라든지 비슷한 등급의 차량들이라든지 했을 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트레일러 정식 명칭은 자동차 운송 트레일러입니다. 카 트레일러라도 부르고 카 운송 트레일러라고 부르고 이름이 좀 다양하게 부르는데 이게 부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틀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제가 쓰는 거는 이제 우드포드 18년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식이 좀 있는 모델인데, 최대 적재가 이제 2톤에서 2.2톤까지는 이제 차를 실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물론 그 이상도 실어도 제품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우리가 권장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이 모델은 이게 틸팅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껴놓고 다리 얹고 이제 그렇게 해서 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해왔고요. 요즘에 트레일러를 사려고 신품도 알아보고, 신품은 또 사이즈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만들까라고도 이제 고민을 했었던 건데, 사실 트레일러 특장차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어서 제가 사용하는 데는 살짝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요걸로 인해서 제가 트레일러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중고도 구하기 힘들고 신품은 맞는 사이즈가 없고 비싸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운이 좋게 근처에서 중고 제품을 하나 구하게 됐습니다. 금액을 좀 그래도 현재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받아왔습니다. 물론 정비할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이제 뭐 등하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이제 안 돼 있다는 거, 기타 등등 번거로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감안하고 저렴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벨로스터 N도 올려보고, 저희 가게에 있는 차들도 이제 차례차례 올려보고, 그리고 손님 차량들도 이동할 때 어부바라 그러죠. 셀프로더를 불러가지고 싣고 하는 과정들을 제끼고 제가 직접 이제 차에 얹고 왔다 갔다도 하고 이렇게도 한번 해봤는데, 왜냐면 셀프로더를 사용하다 보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차라리 그 돈에 가는 게 낫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가까운 거리거나 요 정도는 그냥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 혹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그렇게도 많이 사용해보고 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에스컬레이드에다가 저 트레일러를 걸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구조 변경이 필요 없다. 순정 견인 장치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단점은 이게 미국식 7핀이다. 그리고 미국식 7핀과 4핀이 공용해 있다. 그게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지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유럽식 7핀이나 유럽식 13핀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럽식 13핀으로 개조하거나 유럽식 7핀을 쓸 수 있게끔 아답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 이제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고, 트레일러를 걸 수 있는 이 히치, 이 장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로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구매하실 때 현재 내가 사용할 트레일러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트레일러에 들어가는 히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단순 구조된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트레일러에 걸리는 부분, 이 볼 요게 다양합니다. 사이즈가. 그걸 다 찾아야 되는데, 내가 사용할 트레일러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야 되다 보니 이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좀 걱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혹시나 이 차량에다가 내가 트레일러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1차적으로 확인할 건 견인 장치의 규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거는 사각형으로 된 50에 50짜리 규격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볼은 트레일러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트레일러의 볼은 저는 50mm입니다. 보통 유럽형이라고 나오면은 50mm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핀은 이 차량은 미국식 7핀이고 현재 뒤 트레일러는 유럽식 7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환하는 아답터를 사용해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은 좀 용이하실 것 같고요. 구매하실 때 추천드리는 거는 히치 장치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을 쓰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트레일러의 수평을 맞춰가지고 조절을 해야 안정적인 주행이 되는데, 보통 이제 F150이나 랩터 시리즈라든지 미국의 픽업 트럭이라든지 이 에스컬레이드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차고가 높아요. 그래서 높낮이 조절 안 되는 걸 사용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 견인 장치를 딱 얹으면 수평이 되지 않고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낮이 조절된 타입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혹시나 내가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그거 쓰시기 편해요.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준비하시면 이제 견인을 하실 수 있고요. 우드포드 트레일러가 브라이언 제임스라든지 제임스 브라이언인가? 하여튼 뭐 그거
이거라든지 다른 제품들을 통틀어서 얘가 좀 가벼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지금 끌고 있는 트레일러는 700kg 정도 나가고요. 얘가 총 합산으로 2.9ton까지는 적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차량을 이제 2.2ton까지는 올리고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터 롱바디 같은 경우는 3.5ton까지는 견인을 할 수 있다. 쇼바지는 3.8ton까지 견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견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이 에스컬레이드를 견인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드라이브 모드에 토우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 모드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해줍니다. 저는 여기 추가된 옵션 사항 안에 견인 어시스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되고 있는 그 스펙을 여기다 기재를 하면 주차할 때라든지 주행할 때라든지 그런 거에서 어시스트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뭐 카니발 이런 차량들의 보통 수직 하중이 좀 나가는 트레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트레일러를 걸고 그게 차를 얹었을 때 그 수직 하중 무게 때문에 앞에 있는 견인하는 차량의 뒤축이 주저앉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뒤에 무거운 게 얹어지니까 뒤에가 주저앉게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차가 보통 이렇게 똑바르게 있거나 뒤가 살짝 들려 있잖아요. 근데 뒤에 견인을 하게 되면 이 뒤가 눌립니다.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가는 느낌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견인하는 차량의 주행 질감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뭔가 쏠려 있어야 사람이 타고 짐을 올렸을 때 수직화되고 그랬을 때 안정화가 되는데, 얘는 시작부터 뒤에가 쇼바가 더 눌려 있으니까 프론트랑 리어의 차고 차이 때문에도 오는 불안감 하나랑, 스프링과 댐퍼가 끝까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승차감과 안정감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뒤에가 주저앉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대부분 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이 떨어져요. 그로 인해서 또 안정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판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일오버 타입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타입들은 대부분 다 견인장치를 사용하면 뒤가 주저앉습니다. 그 차량들 견인하면 그게 단점인데, 여기 에스컬레이드에다 견인을 하면은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직 하중으로 눌렸을 때 차가 내려왔다가 다시 원래 차고로 돌아가요. 수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차고가 조절이 됩니다. 원래 내가 차량을 탑승했을 때의 높이를 다시 그대로 유지시켜 주니까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뒤축이 주저앉은 느낌이라든지 프론트만 이렇게 따로 논다든지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감쇄력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뒤에가 무겁게 실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느낌 그대로 그냥 변화만 되는데, 우린 변화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마그네틱 라이드가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무거운 걸 감안해서 이 댐퍼 자체가 감쇄력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뭔가 어느 정도 맞춰주는 좀 그런 서스펜션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행할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인 모드일 때는 RPM을 굉장히 낮게 사용해서 1000rpm, 1500rpm 사이에서 변속을 하고 악셀을 좀 더 가져가더라도 2000rpm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토우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뒤에 견인할 거에 대한 거를 감안해서 토크 영역대를 최대한 활용해서 RPM을 높게 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변속하던 게 기본 1500에서 2000rpm까지 올라오고 많게는 3000rpm까지 씁니다. 급가속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 그럴 때는 4000rpm까지 끝까지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변속해 주는데, 흡사 느끼기에는 일반 모드로 주행하다가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이 타이밍에 RPM을 높게 쓰고 싶어. 그래야 뭔가 스포츠감이 있어. 그래야 뭔가 출력 더 쓰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듯이 딱 필요한 포인트로 바꿔서 견인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내가 주행할 때 변속이 원하는 타이밍이 안 되고 저 RPM에서 변속되면서 고단으로 올라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굳이 기어를 이제 매뉴얼 모드로 놓고 미션을 내가 수동 변속기로 쓰면서 단수를 조절해서 RPM을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이, 토우 모드일 때는 스스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문제없이 당길 수 있어 라는 영역을 써주니까 견인할 때 이 RPM에 이 기어 단수를 끌 수 있나 라는 판단을 하지 않아도 돼요. 차가 스스로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운전할 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거꾸로 이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내리막일 때 보통 일반 모드는 탄력으로 쭉 내려가서 뭔가 연비를 아끼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견인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리막일 때 어느 정도 탄력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 RPM을 높게 써서, 그러니까 기어를 내려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엔진 브레이크 자연스럽게 좀 세울 수 있도록 또 스스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견인 모드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차는 정식 수입과 다른 거는 전자식 브레이크의 개인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에는 두 가지 방식의 브레이크가 있고, 하나는 관성 브레이크가 있고 하나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있는데, 보통 저런 이제 평 트레일러 형태들은 대부분 다 관성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차를 세울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그래야 저렴해지니까.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짐도 많이 있고 쏟아지면 안 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식 브레이크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금액이 좀 나가더라도. 그래서 그 전자식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사용을 하면 여기서 이제 개인값 조절해가지고 뒤에 트레일러에 대한 브레이크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드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 차량에 견인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이면 대부분 다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더라고요. 뭐 F150이 제일 흔하죠. F150에도 보면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어쨌든 또 추가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엑스컬레이드를 견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 중에 하면은 약간 쇼바가 하드하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딱딱해서 튄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거치는 감도 있고 탄탄하다라고 좀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드가 저속이나 노면이 안 좋으면 승차감이 나빠요. 에어서스인데 왜 이런 승차감이죠? 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탔을 때 약간 그렇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 트레일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딱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견인을 할 때 딱딱했던 부분이 싹 사라졌어요. 무거운 거를 걸고 노면이 안 좋은 데를 가도 뭔가 계속 꿀렁꿀렁 하면서 뒤에가 되게 뭔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잡아주면서 안정감을 좀 줍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그렇게 나온 이유는 아마 이거를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고요.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나 카니발로 견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렇고 오르막 때도 그렇고 브레이크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출발할 때 그냥 부드럽게 쭉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꽝 당겨지는 듯한 느낌으로 출발을 한다는 거, 그 부분이 좀 불안정한 게 있고 서스펜션이 뒤에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통통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꽝 하고 부딪힌다는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할 때 견인 차량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할 때 약간 좀 불안정하다는 거, 좀 밀린다는 점들이 있더라고요. 대체로 뒤에 차량을 어떤 거를 실었을 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나 카니발로 견인을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가벼운 차량을 실었을 땐 괜찮지만 좀 무거워지면 사실 좀 불안하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피드백이랑 얘를 비교할 때 보면은 출발할 때 사람이 앞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뒷목덜미 잡혀가지고 갑자기 당겨졌다가 끌려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얘가 진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끌고 갑니다. 그냥 술에 당기듯이. 그리고 노면을 타고 쭉 가도 뒤축이 너무 무거워서 혹은 얘가 뒤에 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불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뒤에 뭐 하나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에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나 뭐 쭉 탄력으로 갈 때, 가속할 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부담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냥 3000rpm, 3200, 3300 가속할 때도 얘가 뭔가 부담스럽다, 이거 너무 힘들게 당기는데 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힘이 좀 있다라고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앞차가 가벼워가지고 뭔가 얘가 딸려간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뭐가 적재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걸 얹었을 때 우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없었거든요. 그냥 뒤에 좀 묵직하구나 하는 느낌이고 베렌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서 그냥 일상주행하듯이 주행하더라도 크게 위화감이 없는 듯한 느낌까지 줍니다. 그만큼 이제 견인하는 차량의 안정성이 좋다는 거죠. 견인할 때는 앞에 있는 차량의 무게가 충분해야 가속할 때나 브레이크 할 때나 선회할 때 뒤에 걸 끌고 가는데 앞에 게 가벼우면 그때 좀 불안하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딱 그 부분이 이 느낌을 정리해서 얘기한 부분이 아닐까. 앞차가 3톤이나 되니 뒤축에 있는 게 뭐 2점 몇 톤밖에 안 되니까 편안하게 리드 해가지고 주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바이 올라갈 때에 얘가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엔진 출력이 모자라요 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건 견인할 때 미션입니다. 견인할 때는 미션의 이 능력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션이 만약에 견디지 못하거나 해소해주지 못하면 클러치가 약간 슬림 나듯이 계속 왕 이루고 가거든요. 이 토크 컨버터가 입력된 값만큼의 토크 값이 이루어지면은 변속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원래 알고 있는 값보다 더 많은 부하량이 주어지니까 변속을 하지 못하고 RPM을 더 써야 되고 계속 부하를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미션 오일이 이제 과열이 됩니다.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50도에서 60도가 보편적이고 조금 많이 오른다 하는 차량들 80도까지는 오르거든요. 견인하는 차량들은 미션 오일에 오버히트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100도에서 120도까지도 끓어서 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반을 끌 거예요, 뭐 견인을 할 거예요, 트레일러 뭐 걸어요 이러면은 영순위로 추천하는 게 미션 오일 쿨러를 해야 된대요. 미션 오일 쿨러를 해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속 토크에 강하고 10단 미션을 쓰고 있고 기어가 많아서 각 단마다 기어가 짧고 그래서 이 각 단마다 기어가 짧으니 순간적으로 당길 때나 고바위 올라갈 때나 짧은 기어비를 쓰면 되니까 엔진의 부하를 덜 주고 미션도 부하를 덜 받고 그리고 쿨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프 쿨러랑 미션 오일 쿨러가 이미 달려 있어요.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이 보여주는 기본 정보들을 보면은 뭐 연비도 있고 뭐 볼테이지도 있고 뭐 경사도도 나오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오일 압력과 그리고 현재 차량 엔진의 냉각수 온도 그리고
미션 오일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오일 온도를 보고 있으면 고바위 올라갈 때 제가 지금 제일 높게 본 게 70도, 75도 딱 그 정도 선이에요. 그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현재 외기온이 좀 낮아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제가 봤을 때 한여름 된다고 하더라도 미션 오일 온도 많이 올라봐야 85도 오를까? 약간 그런 느낌들이에요. 85도라고 하면은 얘한테는 일상 주행한 정도의 온도인 건데 전혀 미션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정도 온도로 계속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트레일러를 이미 견인을 할 거 고려해가지고 미션의 용량이 토크가 충분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미 사무실 나올 때 올라온 경사가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 올라올 때도 마이티에다가 좀 무거운 거 싣고 올라올 때 어부버드 조금 힘들어요. 뭐 못 올라가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부하를 줍니다. 전에 이거 막 테스트 했을 때 뭐였냐면은 차 얹고 거기에 섰다가 올라가도 보고 탄력으로 올라가 보고 밑에서부터 그냥 스물스물 올라가도 보고 다 해봤는데 전혀 부하받지 않고 편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카라반이나 이런 거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런 정도의 차를 쓰실 거면 에스컬레이드 같은 좀 큰 차량을 쓰시면 어떨까라는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브레이크,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에 대한 느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못 담았던 내용인데 여러 후기들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밀려요 라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차가 무거우니까 밀립니다 라고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 의견을 주고 싶은 게, 이 차가 견인할 수 있는 게 3.5톤이라는 게 입증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권장상에 나와 있어. 그렇게 그러면은 앞머리 3톤에 뒤에 3.5톤까지 해가지고 6.5톤이 다 해가지고, 그러면 뒤에 견인장치 없고 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가 밀려요 라고 하면은 뒤에다가 견인장치를 걸면 안 쓰겠네요. 그거는 그냥 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량을 실제 운영해 본 느낌으로는 뒤에 견인을 하지 않고 혼자 다닐 때는 브레이크를 뭔가 유압식처럼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쓸 수 있다, 제동력이 전혀 모자르지 않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한 방에 눌렀을 때 확 쓰는 것보다 지금처럼 릴리즈 구간을 가져가고 운전자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더 부드러운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위에서만 살짝 깨작 누르면 당연히 밀린다고 생각들지만 진짜 한 번에 꾹 누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용량을 가진 브레이크고요. 견인하고도 좀 다니면서 한 번 있던 일인데 베렌보다 조금 더 무거운 차를 이제 얹고서 이제 주행을 한 적이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굳이 제 앞에 껴가지고 급제동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급제동을 빡 때렸죠. 당연히 급제동을 빡 때리면서 뒤에 있는 트레일러 때문에 밀고 와서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앞머리에서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이 정도의 브레이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 쓴다고 표현하면 사실 그거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겠지만은 순정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너무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자, 가고 서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고, 연비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트레일러를 걸지 않고 일상 주행을 하면 시내에서는 보통 5km 내지 한 6km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고속 주행에는 8km에서 10km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근데 10km는 진짜 극한까지 제가 봤을 때는 맥스치인 것 같고요. 여기서는 12km까지도 보긴 했는데 저는 10km라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트레일러를 거면 딱 정확하게 반토막 납니다. 시내 주행하면은 2.5에 3km, 고속 주행에 올리면은 5km에서 7km 정도 나옵니다. 트립상으로 제일 많이 보면 7.5km거든요. 처음 출발할 때 이럴 때가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데 탄력 받기 시작하면은 사실 연비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애초에 얘 자체의 탱크통이 크니까 만땅 놓고 250km를 주행했는데도 아직 3분의 2가 남았거든요, 기름이. 트립상으로 300km 더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걸고 만땅 놓고 부산까지는 한 방에 내려갈 수 있는 정도의 탱크통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 모델의 견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담아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꿈꿔왔던 부분을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후회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고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분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담게 된 거고, 트레일러를 써보신 분들은 그러거든요. 나중에는 안 써, 지금 해봐야 돼 라고 하시는데 결국 이것도 이제 귀찮아진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외로 더 자주 쓸 것 같습니다. 셀프로드로 써야 되고 뭐 그때마다 비용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계속 누적돼 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가 없잖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좀 편하게 경기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왔을 때 저는 이게 더 편하다고 느껴지고요. 갈 땐 제 차 싣고 왔는데 올 땐 제 차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엔진에 일을 하기 싫은지 오일을 토하고 있어가지고 가다가 뻗을까봐 차를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동생들이나 멤버들이랑 같이 돌아다닐 때 혹시나 멤버들 중에 차가 문제가 있으면 또 이 먼 타지에서 셀프로드 부르고 하면은 비용이 비싼데 이렇게 또 그냥 얹고 가면은 비용 세이브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면은 참 여러모로 제가 쓰고 있는 환경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쓰고 있고 아마 남자라면 한 번씩 다 꿈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은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우리 애들 다 면허 따게 만든 거고, 제 거를 빌려 쓰든 추후에 자기네 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쓰든 멋지고 깔끔한 카라이프를 좀 즐기려면은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그거 어때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강력 추천할 생각입니다. 물론
견인할 차가 좋아야겠죠. 그래야 이런 느낌들이 다 와닿겠죠. 뭐 그런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또 담아야 할 게 있나? 다 한 것 같은데. 애로사항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것들, 틸팅 하는 게 지금 수동이잖아. 그것도 전동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발도 내려오는 것들도 이것도 전동이면 편하겠다. 뭐 그거는 당장 하기에는 좀 비용 좀 부담스럽고, 지금은 이제 아직 몸빵해도 될 나이니까 지금 몸빵 해야지. 아, 그거 있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저게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주차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겠다. 저게 지금 앞에 거는 데까지가 총 기장 6.5m거든요 이 차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저거를 가지고 뭔가 어디다가 이렇게 정박해 놓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주차에 대한 에러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에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저 트레일러를 제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장차를 만들어서 번호판을 다는 것까지도 방법을 찾아놨거든요. 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크게 문제 없이.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제가 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데, 그것도 영상으로 담아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